무조건 좁쌀 여드름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얼굴에 오돌오돌한 것까지 싹 없어진 거예요. 얘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자극이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절대 쓰지 마세요. 절대 바르셔야 돼요. 좁쌀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좁쌀 여드름 드디어 오늘 들고 나왔어요. 자, 블랙헤드 이후에 정말 요청이 많았는데요. 자,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자, 좁쌀 여드름이 뭔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좁쌀 여드름, 우리가 흔히 화이트헤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를 먼저 비교를 하자면 블랙헤드는 피지가 모공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화이트헤드는 피지가 각질, 그러니까 피부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블랙헤드는 겉에서 해주는 케어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만 화이트헤드는 속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해주는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관리를 하기 전에 이 오돌도돌한 게 정말 이 안에 피지가 뭉쳐서 생긴 화이트헤드가 맞는지 혹은 단순한 오돌도돌한 알러지인지 그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오돌오돌한 게 오래가서 피부과를 갔는데 진단을 안에 조그만 피지가 계속 박힌 일종의 면포성 좁쌀 여드름인 것 같다 해서 유분을 잡는 약을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게 좁쌀 여드름은 지성보다 건조한 피부에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유분을 잡는 약을 복용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오돌오돌한 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피부 문제 때문에 피부과에서 피부염 약을 처방받아서 먹다가 얼굴에 있는 오돌오돌한 것까지 싹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얼굴 피부에 있던 건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일종의 알러지였었고요. 그 피부염 약에 들어있던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이 얼굴에 있는 알러지까지 싹 다 없어졌던 거예요. 물론 알러지도 굉장히 많은, 정말 수많은 종류의 알러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분은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졌던 거죠. 중요한 건 이 얼굴에 났던 오돌오돌한 반응이 좁쌀이 아니라 그냥 알러지였다는 거. 좁쌀은 단순히 블랙헤드나 환호성 여드름과는 달리 형태도 정말 여러 가지고 또 사람에 따라 개인차도 되게 커요. 그래서 미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좁쌀 여드름은 어떤 화장품 제품을 썼을 때 정말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최대한도로 좋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지난번 블랙헤드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에 뭐 협찬이냐 아니냐 너무 그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협찬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엔 특정 제품을 추천하진 않고요. 어떤 성분이나 어떤 제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좁쌀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첫 번째로 필링제 사용. 좁쌀 여드름의 필링제는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화이트헤드는 피부, 그러니까 각질 밑에 피지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피지를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질 때문에 모공이 막히는 각화 현상 때문에 좁쌀 여드름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좁쌀 피부의 특징은 대개가 굉장히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아무 필링제나 써주면 절대 안 돼요. 자극은 무조건 역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한 방에 효과를 못 보더라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더라도 정말 순한, 약간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정도 싶은 정말 순한 필링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안 되는 필링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아하나 바하가 조금 들어있는 건 괜찮은데 이 성분으로 각질을 맹목적으로 녹이는 제품들이 있어요. 발라놨다가 가만히 두면 각질이 녹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중화제까지 쓰고 하는데 이런 제품 절대 피하세요. 자, 그 다음 설명에 순하다고 써있지만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 타입은 절대 좁쌀 피부에 순하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마스크 타입으로 붙였다가 말린 다음에 띄어내는 퓨러프 타입의 마스크팩 있죠? 절대 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건 문질렀을 때 지우개 타입으로 나오는 고마지 타입 있죠? 그런 필링제가 좋고요. 그런 필링제 중에서도 정말 좀 약한 것 같아요 라는 평이 있는 가장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그게 효과가 좀 미미하다 싶으면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쓸 거 두 번 쓰세요. 약하게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 흔한 얘기겠지만 제 요점은 조금 달라요.
자, 피부 속에서 피지가 생긴다는 건 필요한 수분은 내려가고 불필요한 유분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겉과 속에서 수분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으면 안에서 유분이 올라와서 뭉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수분을 겉에서 채우는 좋은 방법으로는 알로에 겔처럼 유분이 적은 수딩 제품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인데, 자, 에센스 단계에서 발라도 되고 크림 단계에서 발라도 되고 상관없어요. 단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에 따라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 시트도 꾸준히 사용하면 좋은데요. 탄력, 주름, 화이트닝 이쪽 말고요. 수분 공급용으로 나온 마스크 시트를 선택해서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에 따라서 횟수는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좁쌀 피부는 화농성 여드름과 다르게 의외로 건조한 피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에 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자체가 당기기 때문에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유분기가 강한 크림을 바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 피부 속에도 불필요한 유분이 뭉쳐서 피지가 되어 있는 건데 겉에서도 과한 유분의 크림을 발라주면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건 유분기가 강한 크림이 필요가 없을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속에서부터 촉촉한.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꾸준히 섭취를 해서 안에서부터 수분이 올라와주면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한 유분이 위로 올라가서 동글동글하게 뭉치는 좁쌀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좁쌀 피부는 특히나 몸속 수분 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되기도 하지만 칼륨 음식으로 염분을 자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바나나, 감자, 코코넛 워터, 토마토 등등등 인터넷에만 쳐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정말 많이 뜨거든요. 오늘 만약에 염분기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 그럼 무조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여성분들 특히나 스트레스 잘 조절하셔야 돼요. 스트레스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좁쌀이 생기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럴 경우엔 화장품을 아무리 바꿔도 도루묵이에요.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수면, 잠 푹 잘 주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를 꼭 하셔야 좁쌀 완화에 빠른 회복이 온다는 거. 정말 좁쌀이란 건 참 징글징글하게 안 없어지잖아요. 저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 실은 저도 유일하게 고생하는 게 좁쌀이에요. 특히 유튜버 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화장품을 위험을 감수하고 테스트를 자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심하게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고 좁쌀이 심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하는 홈케어로도 피부가 잘 말을 안 들을 땐 가끔 에스테틱의 SOS를 치는 거고요. 최근 저한테 화장품 분이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제가 가끔 가는 에스테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대체 받는 관리가 뭔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안 드렸던 이유가 솔직히 협찬도 아니고, 그리고 관리받고 일어나면 막 양파 머리에 머리 눌려갖고 막 못생겨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혹시 마주칠까봐. 근데 심지어 알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주치면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좁쌀 특집이니까 제가 받는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최저자극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피부 속으로 수분을 침투시키는 관리를 받고, 세 번째로 재생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회복이 빠르거든요. 좁쌀은 형태가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전문의도 가끔은 오진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정말 딱 여기에 조그맣게 좁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근데 냅뒀더니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여기를 물어봤어요. 혹시 좁쌀이거나 하면 좀 짜달라고. 그랬더니 가까이 보시더니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일시적으로 혈관이 올라온 거지 좁쌀이 아니고 짜도 나올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냅뒀더니 조금씩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에 너무 신경 쓰여서 에스테틱 갔다가 여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확대경으로 이렇게 불을 켜고 보더니 거기선 또 좁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좁쌀이면 짜면 나오겠지. 그래서 짜봐달라고 했더니 웬걸? 좁쌀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피지가. 현재 어떤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렇다면 한두 군데를 더 가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좁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가라앉을 좁쌀은 가라앉고 짜야 되는 좁쌀만 남게 돼요. 좁쌀은 일반 여드름과 달리 피부, 각질 속에 있잖아요. 이거 집에서 함부로 짜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피부 상처되고 여기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로 여드름 자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까지 왔다면 절대적으로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피부과는 이렇게 조그만 거 여러 개 짜주는 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네나 어디 단골 에스테틱 같은데
대신 어디서 봤든 자국 안 남기고 잘 짜주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어느 샵에 가시던 좁쌀을 압출하러 가시면 딱 요것만 요청하세요. 좁쌀 자국 안 남게 잘 압출해달라고 하는 것과 가장 기본적인 재생 진정 관리,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거창한 뭐 화이트닝, 리프팅 뭐 이런 관리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비싸고 시설 좋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양심적으로 좋은 제품을 쓰는지, 그리고 마사지 할 때 손맛, 제 나이가 되면 이런 게 은근 중요하답니다. 자, 지금까지 말이 조금 길었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 피부가 좁쌀이 맞는지 알러지가 아닌지 요거 잘 파악한다. 두 번째, 두 가지 홈케어를 해주는데 겉에서 각질 관리를 약하게 해주는 것과 속에서 수분 관리해주는 거. 수분 관리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것 두 가지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좁쌀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짜야 되는, 압출해야 되는 좁쌀만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가서 짜되 요청하는 것은 압출과 수분 재생 관리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요청한다. 참고로 이거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좁쌀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갔는데 유분을 잡는 약을 처방받았거나 레이저 시술을 권유를 받았다면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좁쌀 여드름 피부는 건조한 피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에 올라오는 피지를 잡겠다고 전체 유분을 잡는 약을 잘못 먹으면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전반적인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훨씬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나 필링 시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민감한 피부에 그렇게 강한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잘못 손상되면 정말 나중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피부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좁쌀 여드름은 저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숙제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 섣불리 다가가기에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좁쌀이 그만큼 얼마나 다루기가 힘들고 잘 안 없어지는지 제가 잘 아니까.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참 피부 관리 해보자고요. 그럼 전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